개장 준비 또 들어갑니다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하창환 본부장은 오늘 개장 전에 포인트를 뭘로 보고 계신지? 저는 이제 NFT랑 메타버스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뭐 이제 전거래일의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개장을 할 때마다 이제 종종 NFT랑 메타버스 좀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자주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. 뭐 전거래,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부터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전거래일부터 또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분출이 되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뭐 이제 위메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왔고요. NFT랑 메타버스가 역시나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에는 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25년까지 메타버스의 시장 자체는 뭐 330조 원 규모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NFT 시장도 지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위메이드에서 이제 미르포에 대한 캐릭터 이제 뭐 레벨이나 이런 제한은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캐릭터에 정식적으로 NFT를 좀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네. 그 캐릭터를 키웠을 때 이제 거래가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 게임에서 포함하는 NFT 시장에서 한 22%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벌써 23억 달러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영상이라든지 뭐 관련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. 뭐 한글과 컴퓨터도 뭐 CES에서 이런 뭐 NFT에 관련된 또 부분을 또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으로 나아가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출을 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관련된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이렇게 NFT랑 메타버스 쪽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전일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 아무래도 이제 뭐 AR이라든지 뭐 XR 쪽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뭐 수요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반도체까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제 NFT랑 메타버스도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뭐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오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. 네. NFT와 메타버스는 아직도 유효한 다시 또 이제 부릉부릉 갈 수 네. 있다. 네. 물론 이제 오늘 가장 타이틀로 주목받는 것은 아마 그 가정용 먹는 코로나 치료 알약 그렇죠. FDA가 이제 승인을 냈고 화이자 제품인 것 같고 네.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SK 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인수의 마지막 관문인 중국 심사도 아까 통과했다. 네. 뭐 이런 내용들인데. 정임일차님, 네. 호가 보면 뭐 지금 쭉쭉 밀고 들어오는 호가가 혹시 보입니까? 네,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그 SK 하이닉스 이제 뭐 가장 먼저 좀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뭐 제약 관련돼서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가스 잠궜잖아요. 네. 가스 아까 정태근 팀장하고 말씀하셨던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일부 잠그긴 했는데 다음 달에 미국하고 또 뭐 회담한대잖아요. 네, 뭐 이제 뭐 국지전이죠. 우크라이나와의 이제 이런 문제니까 뭐 그런 것들 같은 다 봤는데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쏠리다기보다는 이제 푹 퍼져서 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동시효과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상승 종목 수 하지만 이렇게 좀 쏠림은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일단은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또 3,000포인트 돌파하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죠. 네.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이제 한 초반 정도를 넘어설 수 있을지, 8만 전자. SK 하이닉스도 14만 원 정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연말까지 우리 지수를 좌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슈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그 눈길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 오늘 뭐 잠깐이라도 뭐 삼성전자는 넘어갈 것 같고요. 뭐 저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8만 원은 열어놓고 좀 봤었는데 다행히도 삼성전자의 흐름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이 정도면은 속도가 빠른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나왔을 때 그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 쪽이 좀 약했거든요. 네. 근데 의외로 뭐 바이오사이언스나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이제 백신하고 관련된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연관을 지어서 미국 시장에서 좀 오르고 했었는데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들도 뭐 아무래도 치료제 영향일 수 있겠어요. 상승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.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얼마 정도의 반등을 또 좀 또 일시나마 사랑의 배터리 됩니까? 그렇죠. 뭐 아무래도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좀 계속
좀 방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여기에는 주제도 약간 있어요.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. 뮤직 네. 스튜디오,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. 네, 고요의 바다. 네, 지금 나오네. 네. 아티스트 컴퍼니 뭐 인수 이런 네. 소식도 있고 엔터 쪽 호가 분위기 좀. 그러니까 그거는 뮤직이 좀, 네. 저기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엔터 쪽 호가 분위기 좀 어때요? 네, 일단 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전 시간에서도 좀 반등이 있었고요. 그래서 뭐 지금 7%대 좀 강한 모습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쇼박스라든지 뭐 이제 이런 영화나 이제 관련된 쪽에 대한 좀 수급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. 뭐 바른손도 이제 합병 관련된 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또 11% 이상 좀 상승해서 시작을 하려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네. 아무래도 이제 뭐 위직이라든지 뭐 이런 바른손이라든지 또 메타버스랑 NFT 어제 관련된 바른손이 가격 지난번까지 또 올랐죠. 합병 네. 이슈. 그렇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MP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시세가 장초반 시세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 외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에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패키지 쪽이 조금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패키지? 보여지고, 네, 한국 패키지. 그래서 이제 포장 쪽, 포장재. 네, 포장재 쪽이 뭐 아무래도 최근에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었는데 그쪽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뭐 앞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얘기한 줄 알고. 네네, 그렇죠. 그래서 뭐 그다음에 패키지죠. 네. 네,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가 또 이제 4%대 또 상승 또 흐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뭐 컴투스라든지 뭐 여전히 뭐 NFT나 이쪽도 뭐 장초반 시세는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1분 정도 앞으로 이제 바짝 다가왔는데 환이 어떤가요? 네? 환율이 환율? 어떤가요? 네. 여기 환율은 한 4원 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오늘 한 1,187원대 호가로 출발하지 않을까? 뭐 분위기는 좀 잡아주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렇죠. 근데 연말이다 보니까 늘 얘기하지만 왔다 갔다 제자리. 그러니까 1,190원 밑으로 좀 마감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. 눈물겹습니다. 지금 3,000포인트와 1,000포인트를 그러게요. 두고 이런 상징 계속 지수들이 있잖아요. 네. 코스피 3,000, 코스닥 1,000, 뭐 환율은 얼마, 뭐 이렇게 네, 금리 또 얼마. 거기에 굉장히 지금 시장이 좀 버텨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. 저는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봐도 뭐 이 정도의 그 반등을 좀 보여줬다라는 게 뭐 또 내년에 대한 또 전망도 계속해서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일단은 뭐 0.5%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니까 좀 훈훈한 출발은 예상갈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문 열면 다시 들어갑니다. 개장 준비 들어가시죠. 자,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서 오늘 정경민 차장은 뭐랄까요,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? 오늘 뭐 매매를 하실 거면 역시 좀 거래량이 나오고 여기저기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제 반개 게임 분야, 뭐 NFT 게임, 뭐 엔터 컨텐츠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, 글쎄 뭐 저는 이제 내년 한 1분기를 좀 바라본다면은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고요. 일단 지금은 뭐 호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종목들 따라가는 것보다는 악재가 없는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좀 소외된 쪽? 예, 악재도 아까 큰 호재는 없습니다만 뭐 악재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악재가 크게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화려한 맛은 없지만 이제 은은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, 뭐 악재가 있더라도 거의 다 반영이 된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바라보신다면 자동차도 뭐 저는 두 번째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거래대금이 이제 20조 안쪽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피 쪽은 이제 투자의 관점 그리고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역시 게임, 메타버스, 뭐 컨텐츠, 엔터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이번 주부터 이제 코인들과 함께 반등을 좀 나타내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,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뭐 이쪽이 전체적으로 큰 낙폭을 한번 보였었잖아요. 그때 이제 상당 부분 대주주 그 연말 양도세 회피 매물도 네. 어느 정도는 좀 소화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양갈래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. 어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자동차와 또 반도체 관련 좀 대형주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고, 이 매매의 관점,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거래대금이 그래도 머물러 있는 반개 게임 쪽에서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수급적인 악재가 뭐 이렇게 좀 두드러지지 않은 쪽이 역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쪽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, 뭐 대형주는 특히나 이제 배당도 주는 쪽에서 조금 은근한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자동차, 반도체 뭐 지금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,
매매를 좀 하신다는 분들은 저는 충분한 조정을 갖고 이 코인의 반등과 함께 지금 올라오는 쪽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게임 관련된 쪽을 바라보시는 매매 이렇게 해가 좀 어울린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내년도에 비트코인 전망이 $10,000에서 $100,000까지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. 지금 $40,000, $50,000? 뭐 그렇죠. 원화로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되니까. 되니까. 딱 중간인데 밑으로 저 밑에 $10,000하고 $100,000. 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코인 애널리스트를 한번. 그거는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. 뭐 이렇게 내년 코스피 전망 그런데 2,400부터 3,800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. 맞습니다. 자, 뭐 이것저것 얘기해봤는데 중요한 건 결국엔 또 선택입니다. 오늘 하창환 본부장의 선택, 기업, 종목, 네, 저는 룽투 코리아라는 종목을 룽투 코리아. 네, 이 종목은 이제 이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었던 이제 미스터 블루랑도 조금은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요. 네. 일단 뭐 열혈강호가 주력 I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자회사통에서 뭐 테라라든지 아키이지, 북대권 좀 유명한 게임들인데 IP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가지 이제 NFT 게임이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열혈강호 관련된 부분이랑 검과 마법이라는 이제 게임을 바탕으로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레이스 이터널, 그다음 열혈강호는 폼 위믹스라고 해서 이제 세네 종의 이런 또 이게 게임들이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메이드 트리와 이제 MOU를 맺으면서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 투자를 좀 했는데 이제 10% 정도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. 40억 원 규모인데 이게 지금 환산을 했을 때 한 160억 이상으로 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플랫폼에 많은 좀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이제 미스터 블루와 협업을 통해서 IP를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제 4대 유명 무협 작가 IP뿐만 아니라 워낙 그 이제 미스터 블루도 IP가 많다 보니까 네. 그에 따라서 뭐 게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서비스를 좀 개발하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위메이드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 NFT 쪽과 이런 메타버스 쪽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또 게임이 또 출시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반등의 흐름을 좀 같이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룽투 코리아를 하창환 본부장이 또 오늘의 관심 기업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. 혹시 두 분 뭐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손 들고. 괜찮습니다. 여기까지. 네. 정윤 차장 내일 또 보셔야 네. 되니까. 네,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